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예비군 민방위 훈련장 같은 안보 특강은 가라. 여기 진짜 안보 특강이 있다. 김종대, 정욱식의 진짜 안보. 귀로만 듣던 국민TV의 팟캐스트를 이제 보이는 라디오로 시작합니다. 국민TV 광고를 모집합니다. 조합원과 비조합원 여러분, 자신이 속해 있는 기업과 사업체, 그리고 알리고 싶은 모든 것들 다 좋습니다. 광고를 원하시는 분은 신청해주세요. 홈페이지 kukmin.tv, 국민.tv 또는 지역번호 02-3144-0933번으로 연락주세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김종대 정욱씨의 진짜 안보 시즌2 3회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고 있는 평화네트워크의 정욱씨이고요. 자, 오늘부터 공식적으로 직책이 바뀌었습니다. 김종대 디펜스 21 플러스 편집장에서 정의당 국방개혁기획단장. 기획단장. 예, 이거 유사한 명칭들이 많아서 헷갈려요. 아니 그래도 이게 제일 괜찮지 않나? 네, 괜찮아요. 네네네. 그래서 앞으로는 김종대 단장님으로 호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또 얘기하면 또 기분 좋고 또 뭐 좀 재미난 얘기도 있으면 형님으로 제가 모실 수도 있으니까. 예. 네네. 그래서 앞으로는 김종대 산으로 단장님으로. 가면 안 되죠. 네네. 어떻게 우리가 그 지난주에는 추석 연휴라서 방송을 한 주 쉬었고요. 아주 달콤한 휴식이었어요. 예. 어떻게 좀 뭐 최근뿐만 아니라 항상 바쁘셨습니다만 좀 쉬셨습니까? 아니 잘 쉬었는데 하던 거 안 하니까 또 좀 있으시고 몸이 근질거려서 이게 팔자가 일하는 팔자군 하나가 그래가지고 뭐 쉬었긴 했습니다만 뭐 쉬는 것 같지도 않았어요. 아니 안색이 많이 좋아하셨구만요. 그러니까. 이거 나 화장빨이에요. 화장빨이에요. 예. 네. 그 뭐 이제 추석 전에 화제가 됐던 것이 광모 중사의 모친께서 정의당 심상정 대표께 편지를 보내서 그렇죠. 그 분의 아드님의 아주 그 좀 가슴 아픈 사연을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지뢰를 밟아서 부상을 당했는데 누구는 이제 영웅이 돼서 국가가 책임지고 다 전액 치료를 하겠다라는 그런 사람이 있었고 이제 광모 중사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그런 사고를 당했습니다만 뭐 민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니까 30일 동안은 국가가 뭐 치료비를 대주겠지만 그 일은 알아서 해라. 그래서 굉장히 또 큰 빚을 지게 되는 이런 어떤 안타까운 사연이 있었어요. 지금까지 다 그랬어요. 네네. 근데 어떻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좀 그 뭐 상당히 좀 언론에서 많이 이슈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 또 이렇게 또 좀 굉장히 좀 충격에 빠뜨린 그런 또 편지였는데 이거에 대해서 뭐 국방부가 좀 개선책을 내놓겠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 실질적인 개선책이 나온 상황입니까? 법 개정을 하고는 있어요. 하고는 있는데 지금 치료비가 들어가는 옛날 사건에 대해서는 나 몰라라 하고 있어요. 소급 적용 안 된다? 앞으로 하겠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이걸 한번 봅시다. 왜 그러면 민간 병원에서 치료받는 군인에 대해서는 치료비를 한 달치밖에 안 주냐? 군에는 군병원이 있다는 거죠. 군병원이 있기 때문에 똑같이 줄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 일견 일리는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실상을 보자고 군병원에는 정형외과 의사가 태부적이에요. 그런데 지뢰 사고는 뭡니까? 이거 대부분 중상입니다. 지뢰 사고는 크게 다치는 거예요. 그런데 수술할 능력이 안 된다고 군대가 임시적인 치료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민간 병원으로 다 가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치료비가 든 건데 이걸 한 달치만 준다? 이거 봉합수술하고 하면은 수술이 잘 돼도 나중에 팔다리가 저리고 여러 가지 후유증이 따라요. 1년 이상 치료해야 되는데 나 몰라라. 모르겠다는 거예요.
억울하면 군병원에서 치료받으라 이거죠. 아니, 그러니까 군병원에 그런 의료진도 안 돼 있고. 능력이 안 된다니까. 시설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예, 예. 그런데 거기서 치료를 예. 못 받았다고 해서 그건 그다음부터 알아서 책임져라. 이건 정말 사실 상식밖의 일이고. 아니 뭐 인간의 생명 가치를 총체적으로 저평가하는 네. 우리 군의 오래된 악습이 이런 식으로 이어져 왔다는 것이죠. 네. 이번에 곽중사 어머니가 그래서 이제 그 편지를 보냈어요. 얼마 전에 북한의 목함질의 사건이 있고 나서 네. 그 병원에 입원한 하하사가 병원비가 없다 그러니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병원까지 네. 찾아가가지고 위로하고 병원비 네. 국가가 책임지겠다 이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 한 명만 그래요. 네. 한 명만.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말이지 이렇게 국가적으로 영웅이 된 사람이 있는 동안에 다른 사람들은 더 상처받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이 사연을 심상정 대표한테 편지를 보내서 네. 공개를 하게 된 겁니다. 네. 한 가지 공개 안 된 사실이 있습니다. 어떤 거죠? 치료비를 어머니가 그 빚을 내서 부담한 게 약 한 780만 원인데. 780만 원. 네. 그런데 개그맨 김재동 씨가 김재동. 네. 네네. 주진우 기자하고 네. 두 분이 나서서 780만 원을 그 곽중사 어머니한테 기부했습니다. 요건 언론에 안 또 나갔어요. 미담이 있었군요. 요거는, 네네. 그분들이 중심에서 이제 정말 본인들이 이 국민들도 받은 사랑을 다시 국민들한테 돌려주겠다. 예. 그런 어떤 굉장히 또 이 선행을 또 보이고 그래서 그게 또 화제가 되고 있는데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 그런 또 아름다운 행동을 또 기부를 또 하고 있었네요. 그렇죠. 거액을 상속받고 세금 한 푼도 안 내는 네. 예, 주식을 갖다가 수백 배를 뻥튀기 해서 혼자 처먹고 네. 세금도 안 내고 이제 상속세도 없애자고 하는 네. 이런 분들하고 가장 대비가 되는 네. 경우라고 할 수가 있죠. 네네. 어떤 사람은 자기가 땀 흘려 번 돈을 갖단 말이지 이렇게 내놓고 같이 더불어 살자 하는데 네. 어떤 사람은 지가 땀 흘려 벌지도 않은 돈을 가지고 그거 갖고도 세금을 못 내겠다. 네. 주식의 시세 차익이 있는 거 우린 세금 못 낸다. 네. 요런 그 아주 기득권의 행태를 보이는 자들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잘 비교해서 봐야 될 대목입니다. 네. 그러니까 얼마 전에 뭐 이제 좀 주목할 만한 통계가 하나 나왔던 것이 네. 국민 총 생산에서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25% 정도인데 25%라면 이게 많은 건지 적은 건지 감이 없는데 네. 이걸 뭐 이제 OECD 국가들과 비교해 보니까 1위예요, 단연 1위. 네. 예. 그만큼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로 이제 친기업, 특히 친재벌 정책이 기승을 부리면서 이게 뭐 이제 국민들이 벌어왔던 돈을 갖다 다 기업에 몰빵해주는 예, 이런 어떤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다. 이런 어떤 정서들이 또 한편에 있는 반면에 다른 한편에서는 뭐 그런 또 이제 그런 연예인들, 방송인들의 아름다운 또 이야기도 들리는. 그래서 좀 나중 후자 쪽의 얘기들이 좀 풍성해져야 또 우리 사회가 좀 더 건강하고 아름다운 그런 사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좀 광모 중사의 모친의 편지가 우리 사회에서 이런 어떤 군인들을 바라보는 시선 그리고 국가 국민들이 책임져야 될 영역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공론화되는 그런 좀 계기가 되었으면 이게 뭐 이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 김단장님께서 또 계속 좀 예의주시하시면서 이게 제대로 된 개선책이 나오도록 제가 다 관여한 사건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방송에서는 뭐 최근 계속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만 전투기 사업 이거 한번 탈탈 털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그렇죠. 잠깐 좀 언급은 했었습니다만 그렇지만 이제 그 이후로 계속 나오는 어떤 뉴스들 얘기들을 종합해봐도 이게 정말 이게 전투기 사업이 제대로 날기나 할 것인지 이거에 대한 의구심이 좀 중복되고 있는데요. 요건 좀 이따 좀 다루기로 하고 최근에 좀 나온 단신 몇 가지도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또 우리가 2주 만에 간단하게 짚어보죠. 2주 만에 방송을 하는 만큼. 네네. 그리고 또 이제 어제 오늘 또 논란이었던 게 작전계획 5015. 네. 요거를 국회에 보고해야 되느냐 마느냐. 보고할 경우는 어느 정도까지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논란이 좀 있었어요. 이 논란의 배경은 또 무엇이었나요? 이제 북한하고 이제 그 목함지뢰 사건으로 상당히 날카로운 군사적 긴장이 있고 나서 남북이 포격전이 있고 판문점 합의가 진행이 됐습니다. 8.25 판문점 합의가 있고 난 직후에 국방부가 난데없이 작전계획 5015를 지난 6월에 한미 간에 서명했다. 그리고 그날 또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유사시에 김정은 제거를 위한 참수 전략 작전이 우리 군에 이제 도입되고 적용되고 있다. 이런 이제 막말을 퍼대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작계 5015, 작전계획 5015라는 존재가 처음으로 확인이 됐고 그 일부 내용이 언론에 나갔는데
국방부에서 브리핑한 내용은 뭐냐면 이 계획이야말로 새로운 선제 공격 계획이라는 네. 이런 얘기를 언론에 강조함으로써 네. 마치 우리가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을 제거하거나 또는 핵미사일을 선제 타격하는 어마무시한 작전 계획이 이제 탄생했다. 네. 이런 식의 언론 플레이가 나갔던 것이죠. 그렇죠. 이에 대해서 이 작전 계획을 수립하는 책임자인 그 커티스 스케퍼로티 한미 연합사령관. 발음 좋아졌어요. 발음 좋아졌어요? 이거 뭐 네. 연습 많이 했어요. 네. 이 양반이 발끈한 거예요. 군사 기밀이 왜 나갔냐 네. 이거죠. 네. 이래서 세간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게 된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어마무시한 계획이라면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왜 어마무시한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진짜 그런 건지. 네. 그래서 국회가 보고해라. 그러니까 못하겠다. 군사 기밀이다. 군사 기밀 2급이라 그러나요? 2급 군사 네, 기밀이죠. 원래 이 작전 계획은 다 2급 군사 네, 기밀이에요. 1급은 명칭 자체도 기밀입니다. 명칭 자체도. 네, 우리나라 한 13건 되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네.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전시에 어디를 표적하는 거 표적의 핵심이라든가 또 우리가 러시아하고 비밀리에 군사 동맹을 체결했을 수도 있잖아. 비밀리에 가정입니다만. 이런 비밀 동맹 이런 거 1급 비밀이에요. 그런데 이 2급 군사 기밀을 보고하겠다 말겠다 하다가 일부 내용을 국방위원장한테 보고했어요. 그다음에 또 저 언론에도 일부 나간 것이 일본의 아사히 신문에서 아사히 맞죠? 네, 아사히 신문. 아사히 신문에서 일부 내용을 공개해 버렸습니다. 아사히에서요? 네, 일본 신문에서. 그 아사히 신문에 이제 그 빨대도 대단하네요. 빨대 대단하죠. 그래가지고 그 북한 유사시에 우리가 특수부대 게릴라를 침투하는 계획도 있다. 또 어디를 선제 공격한다는 계획도 있다. 또 북한 급변 사태 때 핵을 통제하기 위해서 미군이 이제 특수부대를 투입한다. 특수부대를 투입한다. 이런 내용들이 그냥 줄레줄레 나가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대략적으로 알게 된 것은 501호는 기존의 작전 계획, 이미 선제 공격 계획이 있어요. 작전 계획 50262라든가 또 북한의 급변 사태 대비 계획이라는 것도 있어요. 502구 맞습니다. 그다음에 전면전 대비 계획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이제 통합해서 만든 작전 계획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계획은 2015년에 전시작전권을 환수받는 조건하에 그러면 이제 한국군 주도로 작계를 만들어 보자. 그래서 명칭도 2015년 그 전시작전권 환수의 해에 맞춰서 501호로 했는데 전작권 환수는 무기한 연장됐고 근데 그걸 전제로 한 작전 계획 501호는 이게 뭐 한미 간에 합의가 됐다 그러고 이걸 또 이제 또 뭐 일부 내용을 또 언론에 공개를 해서 분란을 일으키고 참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일이 많이 벌어져요. 이야기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제일 우리가 중시해서 봐야 될 대목이 있습니다. 기존의 작전 계획끼리는 내용이 충돌합니다. 자, 선제 공격 계획은 5026인데 5027은 뭡니까? 이 방어 후에 공격하는 계획이잖아요. 그러니까 계획의 내용 방향이 전혀 다르죠. 또 502구는 뭡니까?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단지 북한이 불안정해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군사적 개입을 한다 이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5027하고 안 맞는 것이죠. 기존의 전면전 계획은 우리가 침공을 받아야 하는 전쟁으로 돼 있는데 이건 침공을 안 받았는데도 하는 전쟁이 있는 것이죠. 이렇게 모순된 내용이 501호에는 어떻게 조정됐는가가 지금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문제입니다. 지금 한미연합사령관은 유엔 사령관으로서 일본을 병참기지로 활용하는 일본 내 미군기지 통제권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엔 사령관 자격으로 그렇다면 전쟁의 주체가 유엔 사령부가 되면서 한미일의 공동 작전 계획도 어디 군수와 병참 계획에 많이 넣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죠. 이런 부분들이 혹시 있는가 없는가? 그다음에 선제 공격이라든가 이런 계획들이 과연 기존의 전면전 계획하고 충돌하는 지점들은 어떻게 해소가 되는가? 마지막으로 통일에 대한 주도권은 누구냐? 누가 통일을 주도하는 거냐? 한국 주도 통일인가? 한미 연합군 또는 미군 주도의 통일인가? 이런 부분도 관심사고 더 나아가서는 북한의 핵을 통제하는데 미국 단독으로 북한의 핵을 장악한다는 얘기냐?
아니면 미국과 중국이 공동 관리하에 네. 북한의 핵을 장악한다는 거냐. 어떤 계획이 우선이냐 하는 것이죠. 네. 이런 한 가지 한 가지가 우리 민족사의 운명을 그럼요. 좌우할 네, 수 네. 있는 네. 매우 중차대한 전쟁과 통일에 관한 네. 기본 철학들이고 네. 중요한 핵심 의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네. 이런 것들이 한국 정부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이 돼서 우리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작성이 됐느냐, 아니면 미국이 일방적으로 한 것이냐. 네. 우리가 이런 걸 따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죠. 국회는 이런 질문을 하나도 없어. 그냥 게릴라는 어디 부대가 들어요? 뭐 네. 선제 공격은 언제 한다는 거야? 아, 그 계획은 이미 예전에 다 돼 있었단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거 재탕 삼탕 우려먹는 거예요. 언론이 자꾸 뛰어드는데. 그러니까 핵심은 기존의 작계를 갖다가 그냥 뭐 한 구석에 넣어갖고 한 구멍에 넣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뭐 짬뽕 시켜놓은 건지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중요하게 따져봐야 될 문제들 몇 가지 네.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새로운 내용들이 반영된 것인지 네. 그리고 이것이 국가 안보, 한반도 안정과 평화 유지, 더 나아가서 통일에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지 아, 그런 걸 이런 것들을 따져봐야지. 따져봐야 되는데 아무튼 이런 내용들은 참 알기도 어렵고 일단 우리가 네. 뭐 그 작게 501호 내용을 갖다가 전체를 다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아무튼 뭐 전반적으로 나오는 얘기는 뭐 대북 선제 공격을 공식화했다라든지 거기에 뭐 김정은 찬수 계획이 포함됐다라든지 이런 좀 선택한 얘기들이 좀 많이 담겨 있어 갖고 자, 상당히 우려되는 것 김정은 같아요. 참수 계획은 김정은 위원장 참수 계획은 이번 작게 501호에 안 들어갔습니다. 네. 예, 그거는 안 들어간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능력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무슨 수로 참수하는데? 네, 네. 예. 아니 사담 후세인 제거하는데 저기 이라크 전쟁 발발하고 8개월 걸렸고 네. 빈라덴 제거하는데 9.11 테러 이후로 11년 걸렸어요. 네. 근데 무슨 수로 김정은 위원장을 25분 만에 제거해? 그게 킬체인의 기본 사상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되지도 않을 허황된 그 군사 담론을 가지고 작전 계획한다는 건 사실은 말이 안 돼요. 단지 의도만 보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호기를 잘못 뿌렸다가 그게 역효과만 나는 것이고. 그러니까 되지도 않을 걸 가지고 합리성이 없는데. 그 냉전 시대 때 그런 그 참수 작전이라고 하는 게 미국과 소련이 유사시에 네. 핵전쟁을 벌이면 다 죽는 거니까.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상대방 지도자에 대한 어떤 참수 계획 이런 것들이 좀 논의가 된 적이 있었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그때 미국의 그런 계획들을 이제 공식화할 조짐이 보이자 네. 그 소련이 이거에 대한 대응 개념이 내놓은 게 있습니다. 네. 예, 데드핸드라고 해갖고 죽은 자의 손입니다. 만약에 미국이 소련의 지도자를 참수 계획을 해갖고 성공을 하면 소련은 자동적으로 핵보복에 나선다. 그래서 데드핸드라고 하는 죽은 자의 손이라고 하는 아주 섬뜩한 이름의 작전명도 있었거든요. 어마무시하네. 네네네. 네. 이런 어떤 상황을 겪으면서 미국과 소련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전략대화를 통해서 유사시에 상대방의 지도자를 제거하겠다는 어떤 메시지를 보내지 않고 상대방의 지휘통신 체계도 가능하면 건들지 않겠다. 왜냐하면 지휘통신 체계 마비돼 버리면 그 전략 무기를 다루는 현지 사령관들은 굉장히 그 이제 극단적으로 판단해서 자기들이 자의적으로 네. 핵 공격을 가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어떤 최고 지도자를 살려둬야 되고 그리고 또 지휘통신 체계, 특히 전략 무기에 관련된 체계들은 가급적 건들지 말자라고 하는 그런 전략들도 있었던 거거든요. 그건 예, 아주 예. 굉장히 진화한 전략들이죠. 예. 예. 그런데 그런 어떤 그 냉전사에 있었던 여러 가지 교훈들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냥 감정적으로, 즉흥적으로 김정은을 참수하면 모든 게 해결될 것처럼 이렇게 아니 얘기를 풀어가는 북한의 것은, 급변 사태, 불안정 사태를 걱정한다 그러면서 왜 불안정 사태를 만듭니까? 그러니까 말이 앞뒤가 안 맞고 실현 불가능한 계획을 국민들 겁주려고 네. 이렇게 해서 뻥뻥 내질러 버리면 네. 북한에서도 이걸 가지고 이거 진짜 아닌가? 네. 남한이 진짜 저러려는가 하면은 핵무기 뭐, 사용을 더 네. 앞당기게 되는 그럼요. 것이죠. 네. 아니 그 자기를 제거하러 온다 그러니까 더 빨리 결심해 그럼요. 버립니다. 네. 이거 발사를. 네. 그러니까 북한으로부터 핵미사일이 날아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삼수 계획을 세우겠다라고 하는 게 거꾸로 그런 핵미사일 공격을 갖다 재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일종의 안보 딜레마에 대해서 우리 군 당국자들도 좀 명확하게 이해를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그러니까 이 작전 계획 501호라는 것에 대한 평지 풍파를 일으키고 이것 때문에 국방위가 시끄러워졌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어떤 또 다른 어떤 정치적인 목적,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북한을 자극하고
굉장히 어떤 그 한반도 안보 상황을 불안하게 만드는 네, 네. 이런 쪽으로 가는 게 이게 어떻게 안보입니까? 이게 네. 말도 안 되는 얘기들 지금 하고 있는 거고. 네. 진짜 질문하려면 아까 제가 한 질문은 군사 비밀이 아니에요. 네. 한국 주도의 통일 아닙니까? 네. 국제 주도의 통일 아닙니까? 네. 우리의 정부 의지가 충분히 반영됐냐 안 됐냐? 아 이런 거는 묻고 답을 해야지. 네. 그런 건 우리 헌법적 가치거든요. 네, 이건 그렇죠. 군사적 가치가 아니에요. 헌법적 네. 가치입니다. 네, 네. 그런 건 국민이 물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 너절너절한 거 게릴라는 몇 명이 가요? 네. 어디까지 가요? 아 그런 건 군사적으로 알아서 할 일이고 네. 그것이 군사적으로 잘 합리적으로 준비됐다면 네. 군사 계획으로 조용히 그냥 발전시키고 말 일이지. 네. 아 이런 걸 왜 이렇게 온 동네방네 언론에 다 까가지고 이 난리치고 지랄 연병을 합니까? 그래. 그러니까 그런 이제 작게 5015 얘기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그 어젠가요 이제 그 이순진 그 합참의장 그 인사청문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후보자에 대한 논란이었던 게 이제 5.16 군사정변에 대해서 이제 석사 논문에서 이제 그걸 이제 군사혁명이라고 썼다가 예, 그 이제 야당 의원으로부터 이제 질문 공세를 받았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회피했습니다. 네. 예. 근데 그런 걸 보면은 군에 대해서 문민 통제를 해야 될 국회의원들의 질도 그렇고 수준도 그렇고 합참 의장이면 개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예. 정전 시에는 60만 대군에 대한 군령 개선의 최고 지위에 있는 그런 분이 이 헌정을 유린했던 이 5.16 군사 쿠데타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회피하는 그런 거 보면 이 군에 대한 문민 통제가 이게 지금 21세기 시대에 살고 있는지 헷갈릴 정도로 굉장히 좀 합참의장 자리라는 건 그 외에도 전 시에는 계엄사령관을 겸임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네. 그다음에 통합방위 본부장도 겸임합니다. 네. 이것과 이제 합참의장이라는 세 개의 모자를 쓰면 네. 전 시에는 가장 막강한 그 군사 권력자가 되는 것이죠. 네. 그러면서 한반도의 위기관리 본부장 역할도 하게 되는 것이죠. 네. 이렇게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그 자질, 능력, 철학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상당히 어떤 그 관심을 갖고 검증하겠다. 네. 이럴 때는 성실하게 네. 자신이 국가의 어떤 헌법과 법률 또 네. 어떤 군인으로서의 양심에 의한 그 어떤 직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성실하게 드러내주고 답변을 해야 됩니다. 이럴 때 국민을 분열시킬 수 있는 어떤 편향된 정치 인식을 드러내면 안 되는 것이죠. 그렇죠. 예.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군에 대한 문민 통제의 가장 기본은 군대 본연의 임무는 사회를 보호하는 데 있지 네. 사회를 정의하는 데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근데 5.16 군수 쿠데타는 자기 멋대로 당시의 사회를 정의하고 그래서 국가가 개입하게 돼 있으니까 우리도 나서야 된다. 뭐 이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개입했기 때문에 군에 대한 문민 통제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도 망각한 것이고 그러니까 쿠데타라 그러지. 예, 여전히 50년이 지나도록 군 수뇌부에 있는 사람이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참 한번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사안인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갑시다. 네. 네네. 예, 한두 번 겪을 문제 아닙니다. 일단 네네. 넘어갑시다. 네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좀 본 주제로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한 30여 분 시간이 남았습니다만, 요거 오늘 좀 평소답지 않게 자료를 많이 갖고 오셨어요? 많이 갖고 왔어요. 네네. 우리가 좀 그 우선 전투기 문제를 좀 다뤄봐야 될 텐데, 뭐 크게 한 세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7조 3천억 원을 들여서 도입하고 한 F-35. 네. 여전히 이것이 미국 내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어서 이게 예정대로 도입이 되는 것이냐 이런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또 뭐 미국에서 2020년까지 자기들 뭐 피하 식별 장치하고 전술 데이터 링크를 싹 바꿀 테니 너희들도 바꿔라 이런 요구가 들어오면서 그때쯤 2020년이 다가오면은 한국 전투기의 상당 부분을 또 이제 교체해야 되는 이런 관계로 이 사이에 전력 공백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냐 이런 우려도 제기되고 있고 가장 중요하게는 지금 보람의 사업, 그러니까 그 이제 한국형 전투기 사업의 앞날이 굉장히 좀 안개 속으로 빠져드는 것 같아요. 한마디로 총체적인 위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가요? 재난과 같은 사태라고 보면 되겠어요. 재난이다. 예. 예. 자, 들어오기로 한 미국의 F-35는 언제 들어올지 모르고 가격이 얼마인지 모릅니다. 지금 가계약을 맺은 상태인데 이 계약서에서 F-35 가격은 예상 가격이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예상은 틀릴 수 있어요. 그렇죠. 이미 틀렸어요, 실제로. 지금까지. 2012년에 날아다녀야 될 비행기가 아직도 시험 비행하고 있어요. 물경 지금 전력화가 지금 지연된 것만 하더라도 6년. 예, 여기에다 앞으로 언제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가격을 어떻게 예측합니까? 그러니까 예상 가격. 이걸로 계약을 맺어요. 그러니까 예상 계약이지 이거는 확정 계약도 아니에요. 가계약 상태인데. 그래가지고 불확실하죠. 근데 거기서 또 하나 짚어봐야 될 게
그 로키드 마틴이나 펜타곤이 그 전에 얘기했던 거는 이거 운영 F-35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운영 유지가 별로 안 된다. F-16이나 F-18가 네. 별 차이 없다. 혹은 더 낫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지금 공동 개발국 중에 하나가 네덜란드 아닙니까? 네. 네덜란드가 이제 미국으로부터 시제품을 갖다 인도받아갖고 자기가 운영해 보니까 이건 웬걸 F-16보다 최소 50% 더 들어간다 운영 유지비가. 예. 네. 그래서 이것이 예정대로 40대로 도입을 하더라도 이게 정말 돈 먹는 하마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좀 최소 운영 유지비를 갖다가 구매 가격의 한 3배 정도로 보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5배 안팎에 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어요. 그럼요. 시설도 다시 져야 되고요. 네. 그 도료, 스텔스 도료 칠하는 시설에 네. 그다음에 각종의 어떤 정비 이런 어떤 그 인프라까지 구축하면은 이거 얼마가 들지 모릅니다. 네. 모른다가 정답이에요. 네, 그러니까요. 그럼 네덜란드가 엮인 거죠. 낚인 네. 거예요. 네덜란드는 그 F-35에 자국산 미사일을 단다는 것에 기대감 때문에 네. 여태까지 구매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네덜란드도 그래서 최근에 85대를 구매하겠다는 계획에서 37대로 줄였습니다. 아, 그나마. 너희들 그러니까 뻥쳤지? 그렇게 자국의 어떤 F-35에 대한 이익이 큰 나라마저 네. 구매 대수를 줄이는데 네. 우리가 뒤늦게 왜 뛰어들었을까요? 그러니까요. 예, 다 취소되거나 감축되는 마당에 혼자 간 거예요, 혼자. 네. 이렇게 된 걸 그 샀는데 네. 계약을 맺었는데 이 계약이 맺기 전에 지금 청와대가 그 F-35로부터 우리가 한국형 전투기 개발에 필요한 기술 이전을 받네 못 받네 말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에 청와대는 최근에 국방부가 방위사업청이 못 받는다 그런 거를 왜 청와대 보고 안 했냐고 조사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한마디로 코미디도 이런 네네. 코미디가 없습니다. 제가 오늘 문건 하나를 들고 나왔는데 네네. 자, 제목이 보람의 사업의 국제정치학과 지속가능한 항공우주산업 육성이라는 네. 제목이에요. 네네. 이 보고서가 네. 작년에 5월 22일 날 청와대 주철기 안보수석한테 간 보고서입니다. 아, 이걸 작성한 사람은 공군정책 자문위원님 네. 대학 교수입니다. 대학 교수고. 네. 네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 페이지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동맹국 기술 이전 제약이다. 공동 개발 파트너로서 FX 사업 수의 계약 대상자인 로키드 마틴이 핵심 기술 이전 및 개발비 분담 협상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네. 즉 핵심 기술 이전도 안 하고 네. 그다음에 우리가 로키드에 요구한 거는 한국형 전투기 개발에 투자자로 들어와 달라는 네네네네. 거거든요. 그렇죠. 네. 20% 지분을 투자하라는 건데 이것도 난항이 예상된다. 네. 요 예상대로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 기술 이전도 안 하고 사업 참여도 안 하고 있어요. 네네. 예, 두 가지가 다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보고서가 이미 작년 5월에 작년 5월에 청와대 주철기 외교안보 수석에게 보고가 됐다. 그 다음에 또 봅시다. 미정부의 수출 승인 불업 품목 SRA다. 전자식 레이더입니다. 그 다음에 IRST 이거 적외선 탐지 장치입니다. 네. 그 다음에 EOTGP 이거 광학 영상 추적 표적 추적 장치입니다. 네네. 이거 지금 신문에서 얘기하는 거 이게 안 된다고 밑에 써 있어요. 성견지명이 있는 전문가였네요. 예. 그 다음에 KF-X 개발 분담은 사실상 회피할 것임. 이건 로키드 얘기입니다. 네. 안 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저기 지금 국회 이 한국형 전투기 그 예산이 반영이 돼 있습니다. 체계 개발 예산이. 네. 이걸 기획재정부가 이 예산을 국방부에 승인해 줄 때 조건은 네. 우리 정부가 60%를 부담하고 네. 인도네시아가 20%를 부담하고 네. 미국 업체가 20% 부담을 하는 국제 공동 개발이라는 조건 하에서 이 예산을 아, 그래요? 승인해 준 거예요. 네네. 그게 예산에 반영이 돼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미국은 지금 20% 되는 사업 이거 안 들어오겠다. 네. 아니 대답을 회피하고 있고 네. 이거 얘기하자 그러면 도망가. 네. 그다음에 인도네시아는 들어오겠다고 했는데 최근 들리는 얘기는 이제 취소하겠다는 겁니다. 아, 취소할 수도 있다. 아니 거의 확정됐어요. 아, 한국 너희들 한마디로 못 믿겠다. 그러면 한국이 그냥 독박을 다 쓰는 건데 네. 60%를 다 되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개발비로 8조를 냈다 그랬는데 그 8조가 60조라고. 아, 저 60%라고. 60%. 예. 그러면 40% 예산을 더 써야 될 판이거든요. 네네. 한 6조 원가량 늘어나게 생겼네요. 그러면 6조 원가량이 네, 늘어나죠. 4조 원가량 4조 원가량이 네, 네, 늘어나죠. 네. 그러니까 이게 개발비 8조가 아니라 앉아서 개발 사업이 8조짜리가 12조가 되느냐 마느냐. 네. 지금 이렇게 돼 있고 네. 그다음에 기술 이전이 안 되면은 네. 이거는 인도네시아하고는 계약이 파기되는 거예요. 왜?
인도네시아가 한국이 이전받은 기술을 다 공유하겠대. 이 조건으로 20% 돈을 내고 들어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6대 2대인데 미국의 로키드 마틴은 이를 20%를 부담할지 말지는 확실한 답변을 못 주고 답변 안 있고. 해요. 거기는 뭐 그 계약서는 그런 내용이 명시가 안 됐던 겁니까? 아니 안 됐어요. 이것도 계약 실패한 거예요. 네네. 그건 그건 뭐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고. 그리고 인도네시아도 20%를 투자하면서 공동 개발에 그 참여하면서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이전받은 기술을 인도네시아도 공유하는 조건이 있었다. 공유하는 조건이에요. 근데 그건 이미 물 건너간 상황이에요. 아니 물 건너가지. 그다음에 기술 이전을 그러니까 못 받는 거는 인도네시아하고 공유할 길이 없죠. 네네. 근데 기술 이전 받는 게 있다고. 네. 21개 그렇죠. 기술에 대해서는 네네. 럭키드가 주겠다는 거거든요. 이건 미국 정부가 통제를 안 하니까. 네. 근데 문제는 미국 정부가 이건 한국에 우리가 그 승인해 준 기술이지 인도네시아하고 공유한 적이 없다. 네네. 공유하라고 한 조건이 없었다. 그렇죠. 만약에 인도네시아하고 공유하겠다면 수출 허가를 다시 받아라. 껌껌이 다시 받아야 되잖아요. 껌껌이 다시 받아라. 일종의 그 뭐 미국의 전략 물자 통제 체제 아래에 놓여 있는 거니까. 인도네시아가 무슬림 국가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또. 미국의 동맹국이 아니에요. 네. 그런데 우리가 한국은 동맹의 그 레벨이 있어서 네. 거기에 맞춰서 준 건데 여기 인도네시아는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국방부가 미국에서 21개 기술을 이전받았다고 하는 그것도 네. 다시 승인받아야 되는 거예요. 네. 여기에 또 몇 년이 걸려. 네. 네. 제3국과 공유할 수 있는지, 특히 구체적으로 인도네시아 공유할 수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또 미국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이게 되는 지금 언론에서 문제인데. 얘기 안 하는 거예요. 네네. 네. 그러면은 지금 인도네시아하고 사업이 파기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네. 그러면 미국은 들어오느냐 하면 아직도 안 들어오고 있어요. 네. 경제성이 없다고 보고 네.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사업이 거의 그 뿌리째 지금 흔들리고 있는 네. 상황인데 요 얘기는 쏙 빼고 네. 그다음에 기술 이전 안 받는 거는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네. 국내 개발하겠다. 우리를 믿어달라 이거 아닙니까? 이런 우리를 그거 문제니까. 믿어달라. 우리가 이 얘기인데.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국방부 대변인이 하고 있지 과학자의 않습니까? 의지가 네. 참 아니 그래가지고 어제 자료가 하나 나왔어요. 네. 이거 저 뭐냐 한국형 전투기 사업 현황이라고 돼 있습니다. 네네. 예, 이걸 국방부 장관하고 방위사업청장이 네. 그 기자간담회를 하면서 발표를 네. 한 것이죠. 네. 여기에서 핵심 기술 4가지를 자체 개발하겠다 이래 돼 있는데 네. 내가 읽어보고서 이게 얼마나 허무맹랑한 계획인가. 또 하나의 이제 한국산 부실 명품 무기가 나왔구나. 우리가 네, 뭐 많이 네, 봤잖아요. 전차, 네. 장갑차, 복합소총, 네. 뭐 여러 번 하다못해 나온다. 수탄까지. 수류탄까지. 아니 제대로 된 무기가 뭐 있어? 다 엉망이지. 근데 그거에 목록 하나가 추가되게 생겼구나. 네. 한 푼짜리가 아닌데요. 이거는. 예, 그 중에서 가장 쟁점이 된 위상 능동 배열 레이더, 네네네. 즉 전자식 레이더 이거 한 가지만 보더라도 네. 이게 얼마나 그 황당무계한 계획인가가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전자식 레이더를 개발할 수 있는 기술을 90% 갖고 있다. 90% 갖고 있다. 90% 갖고 있다. 90%면 진짜 혼자 하면 되겠네요. 예, 왜냐? 국내 그 기계식 레이더를 개발한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를 갖고 있는데 없는 게 뭐냐? 이걸 비행기 시스템하고 레이더를 연결시키는 알고리즘이 없다. 이거를 외국에서 기술 이전을 받아서 네. 거기서 소스 코드를 가지고 이제 체계 통합, 네, 레이더와 기체 간의 체계 통합을 하겠다. 그 전까지는 이 SR 레이더, 그 전자식 레이더를 우리가 다 개발해버리면 된다. 네. 그 다음에 부족한 기술은 외국에서 가져오면 된다. 네. 언뜻 들으면 그럴듯하잖아요. 네, 네. 예.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네. 네. 어떤 면에서 그런 거죠? 자, 우선 기존에 우리가 그 기계식 레이더를 운용했다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게 전자식 레이더를 개발했다는 기술적인 근거라는 건 확인된 적이 없는 거예요. 네. 이건 그냥 우격다짐입니다. 네. 그리고 국방과학연구소가 이걸 개발할 능력이 없어요. 그 엔지니어들이 없단 말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전자식 레이더는 미국의 노스럽 그루먼이 27년간 개발했습니다. 네. 비행기에 체계 통합하는데 27년이 걸렸어요. 27년. 네. 우리가 8년 안에 다 하겠다는 거예요. 네. 기술적 기반이 내가 알기로는 없는데. 네. 그러니까 뭐 함정에서 그 쓰는 레이더를 개발한 적이 있다 이건데. 네. 아니 함정에서 쓰는 레이더는 부피가 커요. 무게도 무겁습니다. 네. 함정은 이 공간이 그렇죠. 넓잖아요. 네. 네. 근데 이게 항공기에 장착하려면 작아져야 되고 네. 그 다음에 무게가 가벼워져야 됩니다. 네.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같은 레이더입니까?
그러니까 소형화, 경량화, 전자화가 돼야 되는데 전자화가 돼야 되는데 세 가지 모두 핵심적인 분야라고 할 수 있는 그 세 가지 분야하고 기체하고 연결하는 이제 알고리즘. 예, 이 네 가지 핵심 기술의 보유 여부가 불확실한데 우리는 할 수 있다. 우리는 의지만 갖고 있으면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큰 소리를 치는 겁니다. 아니 무슨 의지 갖고 그래? 내가 참 미치겠네. 지금까지 의지 갖고 했다가 망가진 무기가 몇 갠데 한국산 무기 다 엉뚱하게 만든 거 그거 다 과학자들이 의지를 갖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능하려면은 어마어마한 자금이 투입돼야 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추가 예산이 얼마가 드는지, 소요되는 기술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근거가 어느 정도인지를 밝히질 않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믿습니까? 우리가 이런 거 한두 번 속았냐고.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이제 레이더 개발에 또 다 쏟아붓는다고 치자고, 그리로 몰려다닌다고 치자고. 아니 내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전투기에 장착하는 레이더를 개발하는 건지, 아니면 이 레이더를 개발하기 위해서 전투기 사업을 하는 건지 헷갈린단 말이에요. 레이더 몸통을 이게 지금 생겼네요. 전투기 개발을 우리가 하자는 것이지 레이더 개발 사업을 하자는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 얘기를 들으면 레이더 개발 사업을 앞으로 하겠다는 것이고 그걸 위해서 이 개발된 레이더가 들어가는 전투기는 따로 개발한다는 얘기처럼 들려요. 그럼 뭘 개발하자는 얘기예요 지금? 레이더에 전투기를 맞추게 생겼네요. 레이더에 전투기에 레이더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의 문제가 그 다른 핵심 기술에서도 다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래요. 한국형 전투기가 이 레이더 아니면 못 뜨냐? 뜨긴 뜨거든. 그러니까 한국형 전투기의 최고의 핵심 기술은 뭐냐면은 이런 레이더라든가 적외선 추적 장치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고 이런 전자식 레이더 적외선 추적 장비를 다 통합할 수 있는 좋은 컴퓨터가 비행기 내에 내장이 돼 있고 거기에서 미래의 어떤 시점에 좋은 레이더가 개발이 된다면 그것을 적용할 수 있는 하나의 좋은 플랫폼을 만드는데 이게 되느냐 안 되느냐가 원래는 전투기 개발의 핵심이에요. 근데 이 얘기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고 그 얘기가 핵심이 아니라 이제는 구성품에 불과한 레이더와 이 추적 장비에 대해 가지고 요거 개발 사업을 하기 위한 전투기 사업으로 이번에 바뀌어버렸어. 이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겠다는 거면 그러면은 추가 예산이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인도네시아 돈 안 내겠대. 미국 돈 안 내겠대. 그러면 8조 원 가지고 이런 사업 자체는 착수조차 불가능한 사업입니다. 아니, 착수도 안 돼요. 착수도. 그러면 여기에 예산하고 기술은 누가 되냐고. 우리 기술 능력이 안 되는데. 국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국방부 대변인이 국민들이 밀어주면 과학자들이 의지를 갖고 해낼 수 있다. 이런 멘트를 또 멋진 멘트를 날려주시지 않았습니까? 듣기에는 좋아요. 듣기에는 좋은데 정말 이거 참 거의 큰일입니다. 그러면은 이걸 2025년까지 8년 만에 끝내겠다는 얘기예요. 아니 그리고 전 세계에 8년 만에 전투기 개발한 나라가 없어요. 아니 이제 시작인데 어떻게 8년 만에 이 돈으로 우리가 그 라팔이나 유로파이터를 개발하는데 그 들어간 자금이 개발비만 1,000억 달러입니다. 100조 원. 근데 우리 혼자 무슨 수로 8조 원 가지고 그러다 보면은 이게 80조가 될지 8조가 될지 알 수가 없는 사업이에요. 이명박 정권이 자원외교 4대강 부실 사업한 걸 다 합쳐도 요거 사업 하나가 빨아들일 국부, 요거 하나가 말아먹을 국부만은 못해요. 그렇게 진짜. 어마무시한 사업입니다 이게. 그러면 기획재정부에서 내년도 관련 예산을 책정할 때 아까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뭐 인도네시아가 20%, 미국 로키드 마틴이 20% 내는 걸 그걸 조건으로 해서 예산 승인을 해준 건데, 그러면 그 승인된 조건 자체가 이제 무효화되게 생겼으면, 그러면 이 사업을 갖다가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사유가 발생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 상태로는 이 사업이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요. 완전히 กิ้겨버렸어요. 이 그러니까 예산 쓰지도 못하고 불용 처리도 못하고. 그럼 예산을 써버리면 일단 썼으니까 아직 안 썼어요. 아니 그러니까 내년부터 아니, 불용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예산 투입이 돼버리면 그러면 또 이제 되돌리기가 늦어지는 거니까. 늦어지지. 그러니까 올해 좀 어떻게 매듭을 줘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거예요. 이게 지금 그 처음부터 그 과욕을 부린 데서 시작된 겁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성능의 고성능 전투기 못 만들어요. 아니 그건 미국도 지금 저렇게 헤매고 있잖아요. 우리가 미국보다 더 좋은 전투기 만들 수 있어요? 아니 그 참 말이 되는 얘기. 그것도 8조 원 가지고. 여러분들 8조 원 많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전투기 개발에는 껌값입니다. 껌값. 일반 관리비밖에 안 돼, 이건. 유로파이터에 고사하고. 100조 들어갔다 그러니까. 아니, 저기 실감이 F-35는 1조 달러짜리 사업이에요. 예. 그런데 그 돈으로 만들려면은 한국 공군이 성능은 아쉽지만 사실은 한국 현실에 맞는 작고 똘똘한 비행기 하나 가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행기는 뭐냐면 쌍발 엔진에다가 스텔스 기능까지 얹어가지고 최첨단 성능을 다하는 거를 이런 한국형 전투기를 만들겠다고 해버리니 뜯기는 좋지. 또 그거 하나 만들겠다 그러는데 쇠팔이 똥팔이 다 몰려올 거 아니야. 나는 레이더 개발하겠다. 나는 엔진 2개 달라. 뭐 별놈이다 해가지고 짜집기로 해서 보니까 엄마무시한 비행기, 이 세계 최고의 전투기가 나와버린 건데 이렇게 과욕을 부리니까 망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 공군 조종사들이 전투기 없는 공군이 되고 매일 지금 노후 비행기에 떨어져서 큰일이다 싶으면 공군 규모를 줄이든가. 그렇죠. 아니면 굳이 줘야겠다면 지금 우리 능력에 맞는 전투기를 주면 되는 것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또 무슨 한국형 전투기 이런 국적기를 만드는 나라도 이제 전 세계 얼마 안 돼요. 그렇죠. 5대 강국 빼놓고는 스웨덴 하나예요. 그러면 이제 국적기 만드는 나라는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걸 국제 공동 개발로 하다면은 이제 생산이 중단되는 전투기 어디 라인 하나 뜯어가지고 미국이나 이런 데서 저기 뭐야 F-15나 F-16 라인 뜯어가지고 한국이 그걸 더 개량해서 생산하면 되는 거예요. 이래서 어떤 거 한국의 전투기 만드는 전투기로 써먹으면 되지. 스텔스 기능에다가 무슨 뭐 엄청난 무장에다가 무슨 쌍발 엔진에다가 아니 지금 뭐 이게 저기 뭐야 이게 저 강대국이나 하는 걸 지금 하겠다고 온갖 과욕을 다 부린 다음에 예산은 적게 책정해놓고 미국이 형님이 다 해줄 거라고 여태까지 믿고 있다가 국방부가 감언 이설로 국민들을 기만해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게요. 그러니까 우리도 뭐 이제 여러 차례 방송에서 지적을 했었습니다만 사실 F-35가 가격이 워낙 비싸갖고 이제 탈락했다가 부지불식간에 되살아나가지고 이제 지금 막 이것이 뭐 이제 돈 먹는 하마가 되고 있는 이런 어떤 상황이 있는데. 그럼 다른 건 몰라도 미국이 FMS로 판매한다고 하는 건 미국의 이제 해외 군사 판매 FMS 제도를 두는 핵심적인 이유는 자국의 첨단 군사 기술을 보호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걸 정부가 컨트롤해갖고 그냥 일반 상업거리로 가면 뭐 로키드 마틴이나 레이시온이나 노스그루먼 그룹이나 이런 어떤 미국의 군수업체의 핵심 기술들이 타국에 이전될 수 있으니까 그걸 미국 정부가 통제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만들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럼 FMS 방식으로 F-35 그 구매를 추진하게 되면 결국 핵심 기술을 이전받지 못할 거라고 하는 것은 비전문가인 저조차도 예상할 수 있는 문제인데 국방부나 방사청이 이런 걸 예견하지 못했다고 하는 건 사실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아니 그래서 내가 문건을 얘기했잖아요. 아까 이 청와대 보고던 이 문서에서 기술 이전이 안 된다 이기종은 이래가지고 이미 보고서로 써가지고 다 청와대 안보수석한테 제출했고 그것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의 공약 이행도 의심스럽다. 기술 이전이 안 되면은 인도네시아는 날아간다고 봐야 돼요. 이것도 의심스럽다. 그 다음에 엔진도 이거 쌍발기 이거 문제가 많다. 해가지고 요 보고서가 마치 1년 후의 상황을 타임머신 타고 미리 와서 다 보고 쓴 것처럼 써놨다니까? 이걸 청와대가 몰랐다? 방사청이 몰랐다? 웃기는 소리 좀 하지 말라 그래.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당시 F-35를 기종으로 선택할 때 그때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위원장이 김관진 지금 당시 안보실장. 국방장관인 김관진 지금은 청와대 안보실장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직책상 가장 이 내용을 잘 파악하고 있을 위치에 있는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사업이 주인이 없어요 지금. 이건 사업단도 없고 누가 하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방사청 실무부서가 한다 그랬는데 참 웃기는 겁니다. 이런 초대형 국책 사업을 일개 부서가 한다는 것도. 그런데 장관은 내가 미국 장관 만나서 좀 잘해달라 그랬어. 거기 저기 지금 기분 좋으니까 내가 잘 얘기했으니까 네가 나머지는 알아서 해. 이런 방사청에 미루는 거예요. 그다음에 방사청은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저기 요전에 미국하고 F-35 구매 의향서 체결할 때 락히드가 기술 이전에 최선을 다한다고 그랬어. 우리한테 다 그렇게 좋게 얘기했으니까 업체 니네가 가서 알아봐. 나머지는 니네가 해. 이러니까 이제 마지막에 체계종합업체 우리 한국항공이라는 업체가 있어요. 여가 생각해보니 기가 막히는 거야. 외국에서 이 정도 그
초대형 국책 사업을 동맹국하고 그 협력할 때는 주로 대통령이 나서고 장관이 나서거든. 네. 근데 아무 힘도 없는 매출액 1조짜리 기업에다가 대기업도 아니에요. 네. 거기다가 니네가 미국 가서 나머지 우리가 다 해놨으니까요. 가보니까 한국이 무슨 전투기를 만드는데요? 이렇게 나오는 거야, 미국이. 네. 그 다음에 정부 대 정부 거래는 정부 관료들끼리 협상인데 업체가 다 협상을 하라 그래 놓고 빠져버린 겁니다. 이래 놓고 국회에 와가지고는 저희가 열심히 노력해서 미국이 잘해준다 그랬습니다. 네. 우리 동맹국 아닙니까? 네. 우리 큰형이 그러면 잘해주겠지. 이렇게 물건 사주는데 잘해준다 그랬습니다. 그러고 그러면 누가 하는데 얼마가 하는데 그래서 그건 업체가 알아서 할 겁니다. 네. 요렇게 해왔던 겁니다. 지금까지 2년간. 네. 네. 주인이 없어요. 아니 FMS 방식의 정부와 정부가 사이의 거래인데 핵심적인 내용을 사전에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하고 그 내용을 관철시키지도 못하고 그걸 민간업체에 떠넘기면 그 일종의 직무유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국방부가 한 일이 뭔가를 따져보니까 네. 미국 국방장관한테 서신 하나 보냈다는 거예요. 네. 서신? 제발 좀 기술 좀 해달라고. 네. 서신 하나 보낸 거 외에는 업무 실적이 안 나와요. 네. 그러니까 장관은 모르는 일이라니까 이게 지금. 모르는 일이요. 그거 방사청이 알아서 잘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분이 직책상으로는 잘 알아야 되지만 실질적으로는 뭐 잘 모르는. 실제로는 국방장관이 목숨을 걸어야 될 일입니다. 이게. 네. 근데 엊그제 기자간담회 하는 데서도 잘 될 겁니다. 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럽 기술 갖다 쓰면 됩니다. 아니, 미국 기술로 개발한 게 우리 고등훈련기, 그거를 전투기로 지금 개조하겠다는 건데, 미국 전투기에 유럽 그 핵심 기술을 갖다가 쑤셔 넣는다? 전 세계에 전례도 없고 안 돼요. 그거 불가능한 얘기는 아시다고. 이게 지금 더 죽는 길로 가는 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장관이 이런 얘기가 뭔 얘기인지 몰라. 청와대는 더 몰라. 그러니까 이런 보고서를 갖다 줘도 그럼 국방부가 알아서 하겠지. 청와대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국방부는 방사청한테 미루고 방사청은 업체에 미루고 업체는 우리 할 일이 아니라는 거지. 최근에 청와대에서 뭐 조사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뭐 민정수석실에 뭘 조사하겠다. 그럼 뭘 조사하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청와대 안보실부터 조사해야죠. 이런 외교안보, 보고서를 외교안보수석실. 근데 내가 알아보니까 작년에 청와대에 이 보고서가 제출되는 회의에 이런 보고서가 제출되니까 공군이나 그 방사청에서 무슨 소리입니까? 기술 이전 다 해주기로 했는데? 그렇게 얘기했다는 겁니까? 이래가지고 그 회의에서 물타기가 들어가가지고 흐지부지 돼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아무런 확인도 안 해보고. 그러니까 돈 30조 원입니다. 그러니까 F-35 도입비가 7조 8천억. 그 다음에 그 한국형 전투기 개발비가 8조. 생산비가 그다음에 한국형 전투기 생산비 10조 이렇게 하면은 대략 26조 가량 되죠. 그런데 26조 갖고는 뭐 껌값밖에 안 되니까 이게 30조 40조는 뭐 내년만 돼도 벌써 예산이 이제 비용이 증가한다는 게 판명됩니다. 30조 원이 임자가 없어. 그러니까 돈 30조 원이. 30조 원이면 이거 책임질 놈이 없어. 책임질 놈이. 우리나라 1년 국방비의 한 80% 정도에 해당되는 어마어마한 돈인데 80% 해당되죠. 쉽게 1년치 국방비인데 이거 책임지는 놈이 없다니까. 문제는 말귀를 알아들을 놈이 있어야지, 말귀를. 근데 이렇게 언론에서 막 그 문제가 되고 국회에서 국정감사 때도 이렇게 논란이 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뭐 상황을 수습하겠다. 이거는 뭐 국방부 대변인이 우리 과학자들의 의지를 믿고 한번 밀어줍시다. 이거 외에는 없는 건가요?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한국형 전투기는 지금 재난입니다. 재앙으로 간 거예요. 계획 자체도 부실하고, 그 다음에 비용도 잘못 산정돼 있고, 기술 협력은 누구하고 할지 모르고, 사업 파트너도 다 불안정해. 제대로 돼 있는 게 한 개도 없는 사업입니다. 여기 한 개도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 뿌리부터 사업을 재검토해야죠. 그래서 될 수 있는 사업을 해야지. 세계 최고 성능의 전투기를 만든다는 놈들이 겨우 계획은 이런 주먹구구식으로 짜가지고 와가지고 돈 30조를 마치 지들 같은 껌값 쓰듯이 앞으로 국부를 유출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이게. 아니 이런 식으로 되면 불안해서 어떻게 삽니까 이게. 그러니까 얘를 2020년대가 되면은 뭐 F-35는 언제 올지도 모르고. 그리고 뭐 또 뭐 이제 여러 가지 그 장비 교체한다라 그래갖고 상당수의 전투기는 이제 교체하느라고 이제 좀 휴지기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보람의 사업은 또 언제 날지도 모르는 것이고. 그러면 상당수 또 공군들은 이 과부 제조기라고 하는 오명을 뒤집어 쓰고 있는 뭐 F4, F5 이런 구형 전투기를 계속 몰고 있거나
아니면 쉬고 있거나 이래야 될 상황에 직면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전투기 없는 공군이에요. 전투기 없는 공군. 예. 예, 다시 이제 그 옛날 시대로 돌아가는 뭐 이런 어떤 상황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 아니 그러면은 지금 어떻게 이게 전면적인 재검토, 방금 전에 이제 뿌리부터 다시 한번 점검이 된다는 표현을 쓰셨는데, 그래. 그게 가능한 겁니까? 안 돼요. 법적으로? 아니, 국방부는 기존 계획을 고수하겠다는 겁니다. 기존 계획을 고수하겠다. 기존 계획을 고수하면서 이미 기존 계획을 고수할 수 없는 조건이 만들어졌는데, 핵심적인 게 기술과 돈인데 미국으로부터 기술을 못 받게 생겼고 40%에 달하는 그 개발비 미국과 인도네시아한테 못 받게 생겼으면 기존 계획이 굉장히 지금 뭐 바뀔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래도 가겠다. 보라. 이것을 지금 발목을 잡는 이런 악조건들이 생겨나고 있는데 그걸 알고도 그러면 부족한 예산이나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겠다는 말 없이 과학자의 의지로 하겠다는 겁니다. 과학자의 의지. 우리나라 과학자들 훌륭한 분들 많이 계십니다만 이게 무슨 뭐 전투기 만드는 게 의지만으로 되는 일 아닙니까? 의지로 됐으면 진작에 만들었죠. 그걸 국방부 대변인이 얘기한 겁니다. 기자들이 그거 하고 지금 정 대표가 얘기한 거 갖고 똑같이 질문하니까 국방부 대변인 말이 과학자의 의지로 도전 정신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특유의 또 한국 국민들의 또 애국심, 애국주의를 자극해서 한번 이 사업을 애국주의로 한번 밀어붙이겠다는 그런 어떤 심사가 엿보입니다. 그럼 우리나라 과학자들이 무슨 그러면 돈도 안 주고 쥐꼬리만 하는 거 가지고 아니 그것도 불가능한 8년 만에 이걸 갖다가 한국의 과학자들 누가 개발하는지 내가 모르겠는데 지금 이 계획을 고수하겠다는 말이 설득력이 있으려면 기술적 근거와 비용에 대한 내용을 제시해야 그 방법으로 하겠다는 거야. 이렇게 일단 설명은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설명 자체가 불가능하다니까 이 사업을. 지금 국방부 장관, 대변인, 방위사업청장, 국방과학연구소장 4명이 이걸 설명해야 되는데 4명 중 누구도 근거 제시를 안 하면서 과학자의 의지와 도전 정신으로 하겠다. 아마 이런 호로 이게 웃을 수도 없고 진짜 울 수도 없고 정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진짜 이게 뚜껑 열리기 일보 직전입니다. 지금 직전입니다. 공군 조종사 여러분들 정신 바싹 차리셔야 됩니다. 지금 국가가 여러분들한테 사기를 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계속 과부제족이 몰고 다니면서 목숨을 담보로 해가지고 이 조종사 임무를 수행하고 계시는데 지금 국가가 지금 여러분들 갖고 이건 노는 것도 아니고 전투기로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불성실한 이런 어떤 전략과 비전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앞으로 미래 장담 못합니다. 그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참 사실 뭐 공군 조종소 가는 데라고 하는 게 저는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만 굉장히 그 고난도의 훈련 그리고 그런 정신력 그리고 또 어떤 사명감 이런 걸로 똘똘 뭉쳐야 이제 제대로 된 이제 정말 파일럿이 되는 이런 어떤 상황인데 그런 인적 자원은 뭐 상당 부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물적 자원 자체가 국가의 일종의 기만극, 무능에 의해서 지금 무너지고 있는 이런 현실이 이게 정말 확실한 사기극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좀 좋아지겠지. 많은 전문성도 필요 없어요. 조금만 들여다보면 압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이미 경고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정말 이해하기 힘든 이런 상황이 여전히 벌어지고 있는 이런 어떤 상황이고 이게 뭐 군 당국이나 정부가 이 사업을 전면 재검토할 의지가 없다면 국회와 국민이 나서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또 언론이 정확하게 된 문제를 또 그 과정에서 지적을 해줘야 되고. 뭐 국회는 벼르고 있어야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이제 그 관련된 어떤 법과 제도 또 국민들이 어떤 여러 가지 다양한 뭐 예를 들어서 뭐 행정소송이나 뭐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법과 제도 이런 부분들을 좀 한번 좀 검토를 해서 국회와 국민이 좀 이 사업을 일단 좀 전면 재검토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좀 역량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또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박근혜 대통령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청와대에 계신 분들이 관심이 없으니까. 국방부가 알아서 해라. 한 번 그렇게 하면 층층이 다 계속 내려오는 거예요. 이게 결국 그게 문제가 터져도 자기 임기 때는 터지지 않을 거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박근혜 정부가 가장 교활하고 괘씸한 점이 바로 그겁니다. 국방개혁 다 다음 정부로 밀었고 그 다음에 박근혜 정부에서 무기 도입 사업을 많이 했어요. 예컨대 1조짜리 사업들이 있습니다. 뭐 그 공중급유기 같은 거. 자기 재임 기간엔 800억밖에 부담 안 해요. 2017년까지. 그러면 나머지 9,200억이 넘는 돈은
다음 정부에 정부에서? 한꺼번에 나가게 해놨다고. 이런 식으로 다음 정부 때 무기 도입에 폭탄이 떨어집니다. 네, 이제. 네, 네. 다 그렇게 해놨어 지금. 네, 네. 예산 폭탄은 다 다음 정권 널리고 다 밀어넣고. 그렇다고 해서 그 예산을 썼다고 해서 제대로 된 무기 도입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희박해지고 있는 것이고. 아니고. 이거 정말 큰일입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 계약들이 네, 다 네. 돼 있어요. 네. 손 안 대고 앞당길 코 수도 풀겠다는 없고. 얘기예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정말 결국 그 부담은 다 국민들이 져야 되는 부분인데. 네. 예. 그러니까 정말, 다음 정부로 떠넘긴 빚이 네. 이 국방에서만 해도 저는 최소 50조에서 70조 봅니다. 네. 그러겠네요, 지금. 정도로는. 이 지금 한국형 전투기 사업만 하더라도 책정된 예산이 18조 4천억 원이고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빠지고 인도네시아 빠지면 이게 정말 눈덩이 불어나듯이 계속 이제 좀 예산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이니까 30, 40조 원은 금방 까먹을 수도 있겠네요. 금방 까먹죠. 네. 그리고도 성공 여부 장담 못해. 그러니까 무기 개발 사업의 특징이라고 하는 게 일단 돈을 쓰기 시작하면 그러면 뭔가 좀 중간에 중단 못해. 중단 못하는 브레이크가 안 걸려. 이런 어떤 속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나자빠지면은 돈 안 주고 배길 방법이 있어. 네. 없어요. 네. 이전에 투자해 놓은 거 다 날리니까.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일단 올해 어떻게든지 이 사업을 갖다 제동을 브레이크를 걸어야 된다. 네. 올해 걸지 못하면 내년부터 늦는다. 늦어요. 이거는 분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과학자의 의지 믿고 있다 패가 망신하시면. 과학자의 의지와 이 정치인들의 또 이 군당국자들의 이 무능함 이런 부분들이 과연 한국형 전투기 사업을 어디로 몰고 갈 것인지 이거 참 우리가 주목해야 주목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닌가 이런 그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이제 진짜 시즌 2 이제 시작하면서 우리가 또 약속한 게 하나 있지 않았습니까? 네. 공개 방송. 공개방송. 우리가 또 이 진짜 팬들분들과 이 술 한잔 기울인 지도 꽤 오래됐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10월 19일 월요일입니다. 10월 19일 월요일 날 여기 그 국민TV 지하 카페에서 7시 반부터 이제 공개 방송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좀 초대 손님들 모시고 또 이제 카페에서는 술을 못 마시니까 끝나고 나서 거기서 또 이제 맛있는 커피 음료 한잔 하고 끝나고 나서 근처에서 또 이제 또 술 한잔 하면서 못다나 아는 이야기, 회포를 풀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또 마련하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추후에 다시 한번 좀 공지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열받으면서 잘 들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청취해주신 분들 또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 말씀드리며 또 저희들 또 다음 주에 알찬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TV, 국민라디오 그리고 뉴스케이를 응원하시는 분들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 가입으로 힘을 실어주십시오. 그리고 기존 조합원 분들은 월조합비 납부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합원 가입과 월조합비 납부 신청 문의는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서울전화 3144-7737로 연락주시면 됩니다.